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월요일 밤 KBC 뉴스 930입니다. 한인 회장 경선에 나선 두 후보 간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한인 사회의 화합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서정일 후보는 봉사와 실천을, 정종화 후보는 변혁과 신뢰를 내세웠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주말 두 후보는 각종 행사와 한인 마켓을 돌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팜플렛을 나눠주고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서정일 후보는 소수민족과의 유대 강화와 시카고 홍보, 복지사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역별 선거 운동을 통해 지지 세력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 인근 대학의 한인 학생 회장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도 2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홍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에서 2세 정치인을 첫 주자를 내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제2의 3의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정종화 후보는 한인회의 재정 자립화와 전통문화사업 확대, 효율적인 민원봉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젊은 일꾼의 이미지를 통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인지도를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인 거리축제 등을 통해 구축한 영어권 세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새 얼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인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뜻은 그 2세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그날 투표장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펜드한 그 시간 자체가 참 의미 있고 그만큼 2세들이 더 저희 한인 커뮤니티로 온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감안할 때 승리의 관건은 짧은 기간 동안 누가 더 많은 실제적인 유권자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물밑 작업을 펼쳐온 서정일 후보와 깜짝 발표로 14년 만에 경선을 가능케 한 정종화 후보의 선거전에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효사랑 큰 잔치가 시카고 아문센 고교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하늘종합복지관과 호남향후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잔치에는 800여 명의 연장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한마당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전주 시립극단의 일부 공연과 중앙대학교 무용단의 2부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주 첫 공연을 시카고에서 펼친 전주 시립극단은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 광대들의 학교를 무대에 올려 전통 춤과 악기, 소리로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또 시카고의 유석은 할머니가 관객 배우로 무대에 올라 열연을 펼쳐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관객 배우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훌륭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뭐 끼가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해주셔가지고 그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시고. 오늘 이것도 준비한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부 공연 후 연장자들은 주최 측이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중앙대학교 무용단의 2부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전달됐고 연장자들은 좋은 공연을 마련한 주최 측과 공연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미리 15대의 스쿨버스를 준비해 각 연장자 아파트를 돌아 연장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전국 가스비 평균이 갤런당 3.1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데 이어 시카고 지역 가스비가 갤런당 평균 3.5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 가스비는 오히려 갤런당 평균 2센트가 떨어진 3.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정보 서비스를 실시 중인 랜드버그는 전국 7천여 개 주유소의 가격을 토대로 이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평균 전국 가스비가 갤런당 11센트나 올랐고 지난달보다는 26센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록된 전국 평균 3.18달러는 물가 인상폭을 고려한 조사에서도 지난 1981년 3월 갤런당 3.15달러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생활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스비 상승폭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가스비 상승세가 올여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유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데일리 시장이 오늘 시 카운슬 전체 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갖고 6번째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토론만을 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함께 일하는 자세를 갖고 참여하는 것이 시카고의 화합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유와 올림픽 유치 노력에 대한 협조 등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 이후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데일리 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낙선한 것이 정책 노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카고 부산 간 자매 결혼식에서 데일리 시장은 시카고 내 아시안 등 이민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시카고시는 관련 정책에 대해 아시안 커뮤니티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기 2551년 석가탄신일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주말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봉축법회가 대한불교 조계종 불타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평화와 각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연등이 수놓아진 이날 봉축법회에는 250여 명의 시카고 지역 한인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불타사 주지 현성 스님은 설법을 통해 부처님도 생전에 인도의 계급제도가 갖는 모순과 남녀 차별을 개혁하고자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식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민법 개혁과 관련해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불법 체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 문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불행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날 법요식은 불타사 합창단의 찬불가로 경건함을 더했고 어린 석가모니 불생에 헌화하고 목욕시키는 관욕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인 불자들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시카고 한인사회가 석가모니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로 넘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불타사에서는 법요식에 이어 최근 매입 절차를 끝마친 불타사 동쪽 옆 4338 몬트론스 건물에 대한 고불식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고 오후에는 불타사 어린이학교의 연극 공연과 합창단 공연, 저녁 예불과 연등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1893 한국전시관 복원기념사업회 주최로 한국전시관 사적지 버스 투어가 개최됐습니다. 1893 시카고 박람회 당시 관련 사적지와 인디언 야외 축제를 비롯한 8곳의 명소를 약 12시간에 걸쳐 둘러본 이번 투어에는 시카고 무역관과 영사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좋아요. 날도 좋고 많은 걸 배우고요. 그리고 유사한 점도 있고 우리 고대와 현대 인디언 이 사람들과 그래서 모르는 것 많이 알게 됐어요. 투어단은 인디언 윷을 소장한 미셸 인디언 박물관을 시작으로 국호 대조선을 사용해 최초의 한국 국제뱅킷이 열린 루즈벨트 대학의 루돌프 겐즈 홀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상징 조각인 황금 여인상과 한국 전시관이 있었던 자리를 방문하고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박람회 역사 자료를 동시에 전시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박물관을 탐방했습니다. 시카고 남서부 스타브들락 주립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투어단은 인디언들의 연례 야외 축제에 참가해 전통춤을 함께 추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투어단은 미시간호와 미시시피 강이 만나는 곳에서 시카고시의 탄생지로 알려진 시카고 연수육로 국립사적지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사기 행각은 정부나 보험사 직원으로 사칭하고 서류를 새로 고친다는 명목 등으로 은행 계좌를 파악한 뒤 은행에 수표를 청구해 돈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2003년에만 55세 이상 연령층의 11%가 이 같은 전화 사기 피해를 경험했으며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피해는 또 소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기범들에게 돈을 받고 노인들의 명단을 팔고 있으며 은행도 서명 없이 제출된 수표에 돈을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노인층 상대 텔레마케팅도 피해가 급증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3년 총 45억 달러로 기록된 텔레마케팅 판매는 3년 만에 1,77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노인 소비층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텔레마케팅 이용 증가세는 노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배달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는 데다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테러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각각 2,300명과 2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라크 재건에도 2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에 곧 상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이번 결의안 목록에서 빠져 하원 외교위가 일본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을 뺀 대신 대테러 전쟁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위안부 결의안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 서명한 하원 의원은 130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위안부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범대책위원회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하원 전체 회의에 직접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기와 전화 걸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상원과 백악관이 합의한 이민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족 이민이 전면 폐지되는 등 한인 이민자 유입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KBS1의 이상목 기자입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불체자는 C비자 신설로 합법화를 마련했습니다. 1,2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는 2007년 1월 전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G비자로 합법 신분이 되고 8년에서 13년이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의 근간을 이뤘던 가족 이민은 부모 초청은 대폭 줄이고 형제 자매 등의 초청은 삭제하기로 해 사실상 가족 초청 이민은 폐지하게 됐습니다. 합의안은 또 가족 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취업 이민은 학력과 기술자를 우대하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런 가족 중심으로 한 초청이 사실상 이제 폐지된다고 보고 또 한인 커뮤니티의 거의 70%가 가족 초청 이민인데 우리 한인 이민 역사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년 유효 기간에 4만 개 임시 노동 비자도 신설됐습니다. 이 비자는 갱신을 통해 2년 더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자국으로 돌아가 1년간 머물러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경로는 없습니다. 상원과 백악관이 합의한 이번 법안은 우선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가족 이민에서 취업 이민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조심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사실상 폐지가 인도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며 G비자 획득 후 5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자국을 나갔다 오는 이른바 터치백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6, 7월까지 이어질 상하 양원의 협의 기간까지 가족 이민 확대와 미국에 살면서 사면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디베이트 동안에 정치인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그게 다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항이 빠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 이민 합의안은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족 초청 이민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32살의 한인 양영란 씨가 오늘 새벽 5시경 샴버그 멀린 드라이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인근 알렉시안 브라더스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에큐라 SUV 차량이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길가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양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양영란 씨는 사고 당일에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새벽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부산의 자매 결연에 이어 두 도시 간의 교육계 교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7월 중
부산 지역 수학과 과학 담당 중등교사들을 시카고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견은 교사 부족을 겪고 있는 시카고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은 전화 인터뷰와 영어 능력 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3년간 학교를 지정해 부산 교사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시카고시 각 시의원 사무실에서도 차량 스티커가 판매됩니다. 시 측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차량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판매가 실시되는 것이며 시 서기관실 웹사이트에서도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75인 시카고 차량 스티커는 일반 환전소에서 구입할 때 별도의 $4 내지 $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19일 휴스턴 총회에서 22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에 당선된 김승리 당선자가 당선 직후 미주 총연 발전 기금으로 $100만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리 당선자는 동포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미주 250만 한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리 당선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오리건주에서 건설업과 호텔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3.9원 하락하면서 매매 기준율 930.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2.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9.3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3.93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6.47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 지수별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지난주보다 13.65포인트 떨어지면서 13,542.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내스닥 지수는 20.34포인트 상승해 2,578.7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5포인트 오른 1,525.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 한때 흐리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8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67%, 바람은 남동풍이 시간당 평균 6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72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2일 화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 예보됐습니다. 23일 수요일 구름 양이 많아지면서 흐리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24일 목요일도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1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월요일 밤 보내드린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